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아침 전북은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도 등 1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휴일인 모레는 낮부터 차차 흐려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숨진 고 준희 양 사건의 현장 검증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는 준희 양을 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고 씨는 반성한다면서도 딸이 죽은 것엔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 검증이 시작된 오전 10시, 숨진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를 향해 험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고 씨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입을 뗐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서 하겠습니다. 준희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저는 준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말과 달리 준희 양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심하게 밟은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나중에 준희가 다리가 올라 부어오르는 거 보고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 씨도 담담하게 그때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어린이날 준이하고 약속했거든요. 장난감 사주기로. 장난감 사가지고 와서 다 손에 쥐어주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 준희 양을 들쳐매고 군산 야산에 올라 시신을 유기한 모습까지 보여준 고 씨는 준희 양을 묻는데 3시간 정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아파도 누구기다 말할 수도 없고 어린 것이 얼마나 세상에 불쌍합니까? 동거녀 이모 씨는 현장까지는 경찰과 동행했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검증에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현장 검증은 대체로 담담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검증을 끝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비상구가 막혀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전북의 목욕탕과 사우나를 점검했는데 3곳 가운데 1곳꼴로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찜질방입니다. 소방당국이 이곳을 점검한 결과 소화전 펌프와 피난 유도 등이 고장난 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 있으니까. 바로 옆 찜질방도 소방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전북의 목욕탕과 찜질방 141곳을 점검한 결과 34%인 48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이 내부 구조가 복잡한 경우 화재 대피를 알리기 위한 이러한 피난구 유도등이 중요한데 이 같은 유도등이 고장나거나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자동화재 탐지기가 고장나고 비치해놓은 소화기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위급 상황에서 비상구를 이용한 탈출이 어려운 곳도 2곳이나 적발됐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자께서는 소방시설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소방시설을 정지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할 경우 유지관리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명의 사망자를 낳은 제천 참사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했고 곳곳은 화재 위험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중개업자가 최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완주군이 발주한 환경시설인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이 4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완주 산업단지 빗점 오염 저감시설입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노면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걸러주는 시설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선정해 지난해 초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김모 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완주군이 발주한 B.5M1 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억 5,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완주군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그러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법 심사에서 하다 나올 만한 것도 없고 그거 심사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해당 업체 역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씨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진다면 이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퇴직을 앞둔 김제시 공무원들이 공로 연수를 거부하면서 김제시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제시 비선 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건데요. 해관부가 특별감찰까지 나서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 4급 공무원 2명과 5급 공무원 4명 등 6명은 모두 퇴직을 1년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는 인물들이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이들이 승진을 위해 짜놓은 각본대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사에 개입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앞으로 인사할 때는 승진 세에 맞게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누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사정이 이렇자 김제시는 지난해 말 행정지원국장과 공로연수를 거부하는 의회 사무국장을 맞바꾸는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유일하게 의회에 근무하다 보니 마음대로 손쓰기 힘든 대상자부터 김제시로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 행정지원국장 등 공로연수 대상자들을 TF팀으로 발령내는 계획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사전 검토보고서죠. 계획서죠. 계획서고 공로연수 신청을 안 하시고 이제 계속 근무를 희망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한 팀으로 몰아 공로연수를 보내겠다는 건데 이대로라면 소문대로 인사가 진행될 바탕이 마련된 셈입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TF팀으로 발령이 날 경우 삭발과 단식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와 인사를 놓고 잡음이 잇따르자 최근 행안부에서는 특별감찰까지 진행하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한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근무 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위 순위에 특정인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지만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이고 인사 담당자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어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정된 승진 후보자 명분 자료에 맞춰 금병점안을 작성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며 인사 담당자 등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교육감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 역시 박근혜 정권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대한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검찰, 감사원,
이렇게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가 따져달라고 말을 했고요. 법원의 무죄 판결로 김 교육감은 출마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지만 3선에 도전하겠냐는 질문에는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전북의 주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문제와 수출,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에서는 재가동 시기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안에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빠른 시일 안에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지 관심입니다. 19억 불 규모의 선박 발주 프로그램, 노후 선박 교체 지원 보조금 등을 통해 민간 선사의 LNG 연료선 발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 수출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철수설 속에서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리면서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700억 원 규모를 확보해서 적기에 정책자금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은 새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란법 개정안은 농축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시 발생한 AI는 축산농가의 근심거리입니다. 지금까진 차단 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번 뚫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단순한 농업 대신 농업 기술을 통해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읍의 조금자 대표는 채소 잡곡을 통해 연매출 20억 원대의 농업회사를 일궜습니다. 5년 전까지 주부였던 조 씨는 귀농 이후 도전하는 농업마다 실패했지만 본격적으로 농업 기술을 교육받은 뒤 채소 잡곡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농업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농업에 대해서 진짜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농업기술센터였어요. 전북 농업기술원과 익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창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교육은 물론 창업지원금까지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금을 보면 시제품 개발 비용에 8천만 원, 설비 비용에 4억 원, 판로 개척 등에 3,400만 원입니다. 창업하려는 의지와 성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끝까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만약에 사업이 실패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모든 부담은 없습니다. 특허를 낼 때도 실용화재단에서 그 많은 돈을 대줘요. 특허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줘요.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죠. 전라북도가 삼락 농정에 적극적인 데다 지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수원에서 익산으로 이전하면서 전북의 농업 창업 기반은 탄탄해졌습니다. 농업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한테 있을 때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농민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농업기관의 교육과 지원을 잘 활용하면 단순한 쌀농사나 밭농사에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으로 이른바 대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와 전국체전, 전라도 정도 천년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새해는 전북이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선거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을 유지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라도 정도 천년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